잠깐만 서서 말씀하고 가세요. 최순실 씨 어떤 일입니까? 최순실이 계시고요. 대통령 옷과 누가 되셨나요? 세월호 7시간 때 뭐 하셨나요? 대통령하고 네, 자세한 이야기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원국 경기대 개문교수, 박수현 전 민주당 대변인, 이수희 변호사, 이현종 운알보 노수위원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지금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에서 일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언론 노출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게 헌재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에 오늘 처음으로 출석을 했는데, 자, 윤전추 행정관이 좀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를 본인 입으로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어떤 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 구치소 청문회에서 네. 관저에는 이영선 윤정추 행정관이 상주했다라는 이미 증언을 했고요. 그렇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지금 그 속보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네. 이미 언론이나 다른 그 뭐 내부자들의 얘기에서 네. 이미 나왔던 선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세월호 7시간 안에 특별한 게 없다 하더라도 여하튼 그 드러난 거 외에는 지금 뭐 기억이 안 난다, 답을 할 수 없다는 걸로 좀 일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항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게 그 윤전추 행정관의 입에서 나올 얘기는 없어 보입니다. 자, 김원 교수가 볼 때 지금 세월호 당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최순실 씨는 그동안 관저에서 몇 차례 봤다. 이건 뭐 다 여러 차례 뭐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미 드러난 미용사들이 들어간 부분, 그건 이제 본인이 모셔다 드렸다. 이미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가 지금 보이는 거죠.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단에서 사실상 이미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동안 나왔던 선에서 뭐 새로운 내용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세월호 당일에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은 세월호 당일 같은 경우는 정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요. 아마 지금 만나시는 어떤 국민들, 저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건 그 발생부터 또렷이 기억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행정관이 전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은 참 정답과는 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준비된 답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현정이 보기 네. 이영선 행정관은 이번에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정리를 하고 어차피 누군 한 명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출석을 해서 답변 수위를 좀 조율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출두 명령을 받은 게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네. 그리고 이제 현직에 있는 이영선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 네. 네 명인데 말이죠. 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현직입니다. 네. 현재 청와대 직원이에요. 공직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물론 윤전추 행정관은 이제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라는 것까지도 지금 본인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불출석 사유서를 내긴 했지만 네.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국정원 청문회도 연가를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의 소환까지도 거부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그럼 그 상급자인 지금 그 비서실장이나 가만두고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가만두고 있다라면 비서실장이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공직이 정말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가 직접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 휴가를 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이건 이제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라 보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해야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이 필요한데 지시를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지시도 안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뭔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제 하는 것 같다. 오늘 같은 경우는 윤전추가 나와서 이제 다 확인된 사실만 일부 증언을 하고 갔고 아마 12일 날 재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때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확인된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건 아마 대통령이 지난 1일 날 이야기했던 그 선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을 작용하지 않을까 일종의 싶습니다. 가이드라인이다. 19일 날 일단 재소환 통보를 했지만 나오긴 어렵지 않겠냐 그러는데 지금 저 윤전추 행정관의 얘기는 보면 세월호 당일날도 대통령을 밀착 수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당일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게 말이 앞뒤가 조금 안 맞아 보여요. 앞뒤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뻔뻔해도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네. 그 질문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영선 행정관과 관저에서 둘이 근무를 하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같은 사무실을 썼느냐라는 질문에도 모른다고 답변을 했고요. 또 최순실이 관저에 들어온 것은 이제 밝혀진 것인데 최순실이 대통령과 어디에서 만났느냐라고 하니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 네. 아니 이게 지금 국민 우롱이지게 무엇하는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아까 우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모든 답변의 시나리오가 준비가 돼서 궤변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대통령의 그 대리인단이 오늘 한 얘기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가서 촛불을 국민 민심이라고 할 수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뭐 무슨 민노총이 주도한 뭐 이런 것이다. 그리고 아직 중요한 그 세월호 7시간에 관해 사실 답변을 오늘까지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자승자박이 된 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 그 기자 신년회 때요. 네. 대통령이 그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정치적 언어에 대해서 이 법조인들, 대리인단이 사실 법리적 뒷받침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뭘 아기가 잘 맞도록 법리적 언어로 이걸 꽤 맞춰야 되는데 대통령은 다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 했다는 법리적 뒷받침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전추 행정관도 그냥 무조건 모른다.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뭐 머리 아줌마는 뭐 미용사는 들어왔다 인정을 네, 하지만 네. 모든 것들을 거의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이런 것들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오늘 강일원 재판관이 형사소송을 준용해서는 하긴 하지만 네. 이 탄핵은 형사심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말을 잘라한 거 보면 그나마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지금 뭐 쭉 관련된 속보는 들어온 대로 계속 전하겠지만 전에 의상실 비용 뭐 이런 것도 대통령이 직접 줬다. 이게 그동안 청와대 공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네. 해명하는 수준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짜여진 대로 주어 정유라까지 덴마크에서 잘 짜여진 답변을 하니까 한국에는 뭐 그것도 현 지금 청와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오죽할까 싶은데요. 지금 윤전추 행정관이 청문회에 안 나온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청문회하고 저기에 탄핵 심판 심리에서의 증언하고 제일 많은 차이는 극단적인 차이는 생중계가 되느냐 안 되냐거든요. 그렇죠. 만일 생중계되는 청문회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조리장 인터뷰는 오보인 것 같다든가. 오보다. 예, 그런 네.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정말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공개 재판이지만 몇십 명이 보는 앞이라고 해서 저렇게 잘 짜여진 그러면 그 짜준 쪽이 어디냐? 그럼 뭐 청와대 정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 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해서 잘 엮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다들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네.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말 민심이 두렵지 않냐는 너무나 그 정형화된 물음을 또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김홍 교수께 그러면 지금 뭐 헌법재판소는 또 탄핵 심판대로 가지만 지금 오늘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처음으로 첫 최순실 관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른바 최근에 국정농단 3인방으로 불리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사람이 한꺼번에 지금 법정에 앉았어요, 지금. 오늘 첫 번째는 그나마 이게 무난하게 일단 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법리공방은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뭐가 쟁점이었습니까, 지금? 일단은 역시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검찰 또 특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부에서 보는 것들도 역시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 네. 과연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또는 정호성 비서관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진실은 무엇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또 뇌물죄라든가 직권남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 정도가 핵심적인 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네. 전반적으로는 정호성 비서관의 변호인이 바뀐 이후로 네. 전면 부인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헌재에서 나타난 양상이라든가 또는 이 재판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에서의 사실상 가이드라인과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증거들, 재판부는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아무래도 법조계에서는 그런 주장보다는 나와 있던 증거들,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안종범 전 수석의 그런 여러 가지 메모, 다이어리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볼 텐데요. 네. 역시 그냥 주장과는 다르게 또 재판에서는 역시 증거와 사실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큰 그림이 쉽게 통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모습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이렇게 핵심적인 청와대의 관련자 안봉근 비서관이라든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재만 비서관 다 연락도 안 되고 두절이 돼버렸습니다. 네. 청와대라면 최소한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국민에게 뭔가 야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믿을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줘야 되는데요. 다 지금 언론에 나오게 도망자다 또는 법부라지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신뢰가 이렇게 떨어지고 국가기관의 신뢰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결국은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네, 점에서 네. 저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 대리인단의 이 모습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에게 정말 진실과 투명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최소한도 국민들의 동정과 양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